국회에서 그 미투 법안이라고 올라온 게 한 200건 네. 정도 됩니다. 네. 계류된 법안까지 합치면 2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통과된 법안이 9개밖에 안 돼요. 주요 미투 법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향했고 조금 더 세게 처벌하는 거. 그다음에 피구금자 감옥에 있는 분들 간음을 했었을 때 법정형 올리는 거. 이거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가 상향되니까 더 중한 죄를 상향시키는 걸로 상향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비슷하고요. 그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처벌, 성폭력 특례법.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일부 개정된 안들이 있어요. 그 성폭력 범죄자라면 국가공무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공직에서 배제시키고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술인복지법으로 예술인 미투 관련해서 이제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규정, 불법 촬영물 관련한 내용들도 이 표에는 없지만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재유포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량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불법 카메라 같은 것들이 혹시 화장실에 달릴 수 있으니까 민간 화장실이라도 공공 영역에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법도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통과 안 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미투 법안 중에 통과 꼭 돼야 될 만한 법안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지. 이제 비동의 간음죄? 네. 비동의 간음죄. 그거는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해외에 그런 거죠. Yes means yes, no means no. 그래서 네.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다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었는데 정확한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맺도록 네. 하는 법안들 지금 논의가 안 제대로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안희정 전 지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라고 그럼요.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게 저는 만들어 짓는 것도 또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는데 이런 법들은 이제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이 국회가 쉽게 안 바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이게 지금 형법상 굉장히 미미한 처벌만 받아요. 벌금 한 10만 원? 이 스토킹 처벌을 형량을 강화하자 뭐 이런 법안도 올라왔는데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스쿨미트 관련한 대책들도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또 이것도 얘기가 안 됐고 사실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된다는 거는 체협이설이라고 하는 여성이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한 흔적이 있었을 때 강간으로 인정하는 이런 조항들이 삭제되는 건데 그런 얘기도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사위 회의록들을 좀 뽑아왔어요. 법사위의 주광덕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미투의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걸리고 특히나 이거는 그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투를 했었을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는데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 아니면 미투 관련해서는 어떤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하는 법안들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들에 위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미투 사건에서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사회에 고발해야만 나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국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보호받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미투를 폭로했을 때 지금 법으로도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걸 통해서 보호받으니까 네. 굳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실제로 이제 미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 역고소 받았을 때 사실 역고소 과정이 더 힘들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다시 역고소해서
제가 다시 피의자가 돼서 경찰 가서 조사받는 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폭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적인 그러니까 뭐 발언이죠. 뭐- 아니 국민들을 믿어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기를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하죠. 그렇죠. 네. 피가 모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건 상향되기는 됐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의 차장님이신 김창보 차장님이 계신데요. 지금 벌금형도 추행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추행 사건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손 한 번 만졌다 그래서 그거를 징역형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과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어쨌든 이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간단히 손 한 번 만졌다. 뭐 이런 그 문장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법원 행정처 차장이면 판사인데 참 문제가 많네요. 이 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판사님들의 인식, 성폭력에 대한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판례를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습니다. 판례가 좋은 게 나와야 계속 그게 인용이 되고 재판에 특히 미투 피해 사건 이번에도 안희정 경위자 사건의 무죄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노민지 노, 예스민지 예스라는 것은 입법의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 법에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 맞아,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법은 우리 지금 한국의 형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분명히 있고 그쵸. 그걸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머지는 너네 입법을 안 해줬으니까 난 못해 라는 책임 회피를 하는 판사님들 네. 바꿔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네. 네. 이게 법사위 회의로 보니까 네. 아마 법사위라고 해서 법원 행정처를 부른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고 법원은 어쨌든 그걸 해석하는 기관인데 그 판사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도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음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었을 때 어떤 그 사건에서 나온 DNA 자료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었어요. 조응천 위원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DNA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의 추행은 DNA가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정하기가 힘들 것 같다. 추행죄에 어떻게 DNA가 남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이거 왜 DNA 자료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이 공소시효를 계속해서 늘리면 이거 뭐 취지가 나 혼자 그 법안 알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라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업무상 위력은요, 저는 조직 내 권력 형성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왜 나오냐면 미투 피해자분들이 이제 서정 검사도 그렇고 8년 전, 아주 굉장히 오래전 사건을 그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조직 문화에서 말할 수 없는 침묵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에 있을 때 내가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전혀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 자기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침묵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용기를 이게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배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게 증거관계 때문에 나온 게 맞아요. 마치 이제 증거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게 도대체 왜 그 취재가 혼자 사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뭐 10년 뒤에라도 20년 뒤에라도 걸릴 뿐이라면 이거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의 일단- 미투 운동에 네,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2차, 3차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평입니다. 2차, 3차 유포하는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되면 음란물 배포한 것과 똑같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하게 되면 다 신상정보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이 계속 이상하시네요. 언제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행 처벌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 2차, 3차 배포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쵸, 얘기를 하시죠. 취지를 잘 네. 모르겠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을 정말 문제네요. 네, 성폭력의 신상 정보까지 등록해서 범죄자로 다뤄야 되냐? 사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포도 불법 범죄죠. 촬영물, 어쨌든 불법 촬영물을 2차든 3차든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처벌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분도 전혀 그 맥락을 잘 모르는. 저 2차, 3차 배포가 왜 이 가해 행위에 포섭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불법 촬영물은 생각보다 되게 산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2, 3차 배포자들이 다 그런 영역에 다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다라면 이것도 또 맥락을 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피해자 근데 입장에서 잘 이해 아니 못하는 거죠. 국회 법사위에서 네.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려면 네. 최소한 맥락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게 네, 해야 네. 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전혀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면 제가 얘기하는 글쎄 거예요. 말이야. 여기 이렇게 대표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니 한번 불러주세요. 가서 문제네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투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다음번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 도로에서의 외침이, 길거리에서의 외침이 그냥 사그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